안녕하세요. 주식인사이드 김다영입니다. 자, 오늘은 정유진 전문가와 함께 이 SOC 사업에 대해서 관련된 종목들 분석해 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전문가님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우선 정부가 좀 예산을 늘리면서 다양한 사업군에 투자를 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오늘 그것과 관련해서 좀 이야기 나눠주신다고요. 네. 먼저 이제 그 뉴스가 하나 발표가 됐죠. 네. 그러면서 사실 그 요즘에 좀 시장이 좀 흉흉하다 보니까 그쵸. 이렇게 예산에 대한 슈퍼 예산이 편성이 됐습니다. 네네. 그 여태까지 중에서 최고라고 하는데요. 총 예산이 그 올해보다 이제 내년 예산이 9.3% 늘어날 거라고 해요. 그리고 또 43조나 이제 증액을 하는데요. 네. 513조 5천억 원으로 이제 예산을 확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 3일 이제 국회에 이제 제출을 할 거고요. 네. 미중 무역 분쟁도 격화된 상황에서 또 우리가 한일 무역 분쟁에서 이슈가 많았잖아요. 그쵸. 그렇게 되면서 이렇게 우리가 슈퍼 예산이 나오지 않았나 싶어요. 그리고 발빠르게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 준 것도 시기적절하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세부적으로 이렇게 살펴보니까 전체 12개 분야별에서 이제 예산이 모두 증가를 했습니다. 네네. 그 중에서 이제 일본 수출 규제 관련해서 우리 핵심 기술 개발 그리고 네. 제품 상용화, 설비 투자를 확충하기 위해서 이제 그 자금을 올해보다는 163% 정도. 그럼 그게 얼마 정도인가요? 2조 1천억 원, 2조 1천억 원을 이제 네네. 투입을 한다고 해요. 오. 이쪽으로요. 네. 그리고 이제 5G나 AI, 인공지능, 그리고 4차 산업혁명, 이런 핵심 플랫폼이랑 그리고 시스템 반도체, 우리 바이오 헬스, 미래 자동차까지 해서 우리가 3대 핵심 산업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그쵸. 예전에도 이런 뉴스가 계속 나왔었고, 거기에도 46.9% 늘어나서 4조 7천억 원을 투입을 한다고 해요. 네네. 그 외에도 이렇게 보면은 무역 금융 해서요. 사실 중소기업들이 이번에 되게 힘들었잖아요. 그쵸.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도 이제 참고를 하고 네. 또 수출이 부진한 것도 이제 해소를 하기 위해서 무역금융 쪽에도 이제 정책 자금을 4조 2천억 원 확대를 해서 14조 5천억 원을 풀기로 했습니다. 네네네. 예, 중요한 거는 이제 여기서 제일 보이는 게 정부에서 혁신 성장과 이제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높이기 위해서 이제 산업이나 중소기업, 에너지 분야 쪽으로요. 27.5% 증액을 하기로 했어요. 네네. 그래서 23조 9천억 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또 보면은 또 이 미세먼지 또 관련해서도 환경 예산이 또 19.8% 늘어났고요. 네네. 또 R&D 예산도 17.3% 늘어났고요. 또 이제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거는 저 SOC 예산. 네, 그쵸. SOC 예산 같은 경우 이제 12.9% 정도 이제 늘어났어요. 늘어났는데 이거를 이제 보면은 사진을 한번 이제 발췌를 해온 걸 한번 보실까요? 네, 사진을 볼게요. 네, 여기서 이제 SOC 부분을 보시면 우측에 네. 그 교통 및 물류에서요, 도로나 철도, 항만이나 또 네. 물류 같은 부분에 굉장히 많이 이렇게 자금이 투자가 된다고 하네요. 돈이 풀리고 있어요. 그래서 네네. 도로 쪽, 철도 쪽도 이제 높게 이제 증감률이 높은데 항공, 공항 쪽에 그리고 물류 쪽에 이렇게 보시면은 이게 증감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한 이제 종목들 지금은 움직이지 않더라도 저점에 있는 것들 좀 이렇게 진입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또 그거는 뒤에 가서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리고요. 네네. 또 내년에 일자리 쪽에도 이제 사상 최대 규모로 21.3% 늘어난 편성돼서 25조 8천억 원을 이제 투입을 하기로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또 노인 일자리가 한 95만 개 이상 이렇게 만들어지고요. 또 그 외로 고용 장려금, 네. 창업 지원, 직업 훈련 같은데 일자리도 지원한다고 해요. 네. 그 어제 혹시 뉴스를 못 보셨나요? 저는 어떤 뉴스였죠? 어떤 할머니가 네. 그 농촌에 계신데 혼자서 이제 치매성
치매에서 완전 치매가 심한 건 아니시지만은 네네네. 치매성 노인분이시고 홀로 독거노인이세요. 그런데 요즘에 그런 분이 너무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쵸. 그리고 자식이 없는 것도 아닌데 돌봐드리지도 못하고 네네. 하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많이 늘어남에 따라서 그런 부분 쪽으로 또 많이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복지 쪽으로도 예, 조금 복지 더 쪽으로. 예산을. 예, 예. 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보건복지 쪽도 이제 한 12.8% 정도. 네. 예, 그리고 뭐 예, 그리고 기초연금 같은 경우도 이제 크게 증액을 하고요. 실업급여도 이제 뭐 액수도 늘리고 네. 기한도 늘려주고, 예, 이 부분 좀 괜찮은 것 같아요. 네, 네. 예, 개인적으로 괜찮은 것 같고 요즘 사실 젊은 분들이 일자리가 진짜 없어서 일을 못 하잖아요. 그쵸. 사실 비싼 인력 분들이 많이 계셔서 일자리를 못 찾고 계신 것도 맞지만은 이제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이런 뭐 기초연금, 이런 네. 실업급여 이런 거 참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네네. 또 교육 예산도 뭐 2.6% 예. 뭐 증액을 했고요. 또 뭐 일반 지방 행정 예산 네. 이것도 또 사병 봉급. 근데 사병 봉급 인상이 이제 뭐 여태까지 처음으로 50조 원 넘어섰다고 해요. 그래요. 근데 이걸 보니까 약간 답답한 점은 있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경제 너무 힘들잖아요. 네. 그런데 앞으로 이제 무역 수지 적자도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계속 들어오는 돈은 제한되어 있고 점점 줄어드는데 네네. 정부에서 쓰는 돈은 점점 많이 나가는데 우리가 만약에 북한과 이런 것들이 없다면 분쟁이 없다면은 네. 우리가 굳이 50조 원을 그렇게 이런 데 쓸 필요는 없잖아요. 좀 다른 데다 썼으면 좋겠다. 네, 그렇죠. 네네. 지금 독거노인도 많으시고 그쵸. 또 힘든 사람들도 되게 많은데 예, 좀 그게 아쉬운 점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정부에서 예, 초수퍼 예산을 편성을 했는 것이 네. 이제 우리가 또 이 얘기를만 하려고 하는 건 아니죠. 그쵸. 아니고 또 뭐 이런 걸로 인해서 여태까지 가지 못했던 종목들 네네. 그런 종목들에 대해 언급을 해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뉴스에 대해서 제가 살펴봤고요. 네. 하나 더 조금 더 이제 SOC 관련해 가지고 이제 보면은 네. SOC 관련해서 뭐 도로, 철도, 항만 뭐 이런 그쵸. 것들이 있잖아요. 다양한 분야가 있죠. 예, 다양한 분야가 있고 네. 이 부분으로도 돈을 많이 이제 푼다고 하는데요. 네네. 문정부 들어서 SOC 사업에서 한 2017년도부터 해가지고 꾸준히 20조 아래로 이렇게 편성이 됐었어요. 네네. 그러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3년 20조를 만에 넘었네요. 예, 20조 넘은 거죠. 네네. 그래서 뭐 그 부분도 뭐 괜찮아 보이고 네. 또 그래서 이제 관련주로도 또 한번 살펴봐야 된다 이렇게 네. 보이는데요. 네. 예, 뭐 보면은 여기서 SOC 유지 보수의 이제 유지 보수는 안전 강화 이 두 가지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했어요. 네네. 그리고 뭐 지역의 균형 발전 그리고 대도시의 이제 교통 우리가 교통이 너무 불편하잖아요. 이제 너무너무 혼잡하니까 이런 부분도 해소하기 위해서 뭐 2조 2천억 원을 증액을 했다고 합니다. 네네. 예, 그래서 이 부분도 보면은 또 한 뭐 8,073억 원 정도 노후 SOC 유지 보수를 위해서 네. 그리고 철도 부분은 또 노후철도나 도시철도 노후시설 개선 등을 위해서 또 이제 뭐 예산이 편성이 됐고요. 그렇죠. 또 재난재해를 위해서 또 예산이 4천억 원 넘게 책정이 됐습니다. 네네. 그래서 요런 관련주를 좀 한번 지켜보려고 합니다. 네네. 뭐 말씀하신 걸 보니까 뭐 저희가 SOC 산업해서 새로 뭘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네. 있던 것들을 좀 유지 보수를 정확히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그렇죠. 돼서 네. 굉장히 이런 관련주들이 조금 더 먼저 갈 것 같다 이런 생각도 그렇죠. 들거든요. 네. 며칠 전부터 이제 계속 이런 관련 뉴스가 나왔는데 관련주들이 크게 움직임이 안 보였어요. 아직은. 예. 네.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 이제 보면은 고려 시멘트가 그나마 이제 조금씩 상승해주는 네, 모습 네, 네. 보였고요. 오늘자는 잘 모르겠네요. 그래서 어제도 그렇고 네. 그제도 이제 좀 약간 움직여주는 모습이 보였어요. 네, 그래서 SOC 그러면 우리가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도로, 철도, 항만, 네. 뭐 물류 이런 쪽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시멘트 도로를 깔려면은 이제 시멘트가 필요하잖아요. 필요하죠. 예, 네. 그래서 시멘트주를 우리가 지켜보셔야 되고 네. 크게는 뭐 시멘트주 그리고 뭐 철도주
뭐 그리고 레미콘, 철강주 뭐 이런 기본적으로 지을 때 들어가는 모든 거. 그렇죠. 그렇죠. 네네. 예, 그래서 이제 시멘트주 관련해 가지고는 이제 이 시멘트 이런 것들이 다 건설주에 포함이 돼요. 네, 우리 그쵸. 건설을 하려면 시멘트도 있어야 필요하죠. 되죠. 레미콘도 있어야 되죠. 네네. 그러니까 예, 그래서 그 시멘트 관련해서는 고려 시멘트 어. 항상 이제 우리가 급등이 하는 종목들 보면은 이제 순서가 있어요. 네, 대장주가 대장주. 있잖아요. 네, 있죠. 그 시멘트주에는 뭐 성신양해. 어. 이 성신양해 같은 경우는 이제 성신양해 우선주 같은 경우는 물량이 작다 보니까 뭐 성신양해가 먼저 갔다가 그다음에 네. 성신양해 우선주가 뒤따라가는 흐름 어. 보이는데 보통 성신양해보다는 우선주가 상한가 안착을 먼저 이렇게 쫙 하더라고요. 네네. 예, 이렇게 뭐 이런 종목들이 있다 이렇게 보시고 관종에다 관심 종목에다 이렇게 넣어두세요. 뭐 고려 시멘트나 성신양해, 한일 시멘트. 그 중에서는 제가 지금 봤을 때는 고려 시멘트. 이게 고려 시멘트는 뭐 시멘트 레미콘 제조 판매 업체예요. 네네. 그런데 이제 뭐 품질도 괜찮고요. 그리고 물류 부분도 괜찮아요. 그래서 경쟁이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부 고려 시멘트 지켜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 어. 그 다음에 철도주에서는 우리가 건설주 철도주 하면은 동아지질, 동아지질. 특수건설, 네네. 네, 특수건설 그리고 난강토건, 난강토건 같은 경우는 뭐 주택공사하고 토목공사를 주사업으로 명의를 네네. 하는 업체고요. 그리고 대아티아이, 대아티아이. 대아티아이. 네. 예, 그래서 이런 종목들 한번 보시면 좋고 그 중에서 오늘 갑자기 급등이 살짝 나온 종목이 있었어요. 어떤 뭐 급등이라고 종목인가요? 하면은 그렇지만 특수건설이라는 종목이 오늘 갑자기 제가 방송 시작하기 전에 잠깐 봤는데 네. 이렇게 딱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네. 이따 예. 또 저희가 차트를 한번 볼게요.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아직은 이제 에너지가 좀 약한 모습이었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레미콘 관련주로는 이제 보강산업. 이제 음. 보강산업 보실 때는 홈센터 홀딩스도 같이 보셔야 돼요. 그래요? 보강산업 최대 주주예요. 그래서 네네. 뭐 홈센터 홀딩스가 먼저 가는 경우도 있고, 뭐 보강산업이 먼저 가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네. 두 개를 뭐 같이 보셔라. 예, 짝짓기 종목으로 보셔라. 그래서 보강산업은 아스콘이나 레미콘 제조 판매 업체입니다. 그래서 예, 그 레미콘 관련주로 이제 꼽히고 있고 네네. 철강주로는 우리가 포스코, 동국제강, 예, 또 대동스틸 이런 종목이 있어요. 네네. 그래서 예타 문제 관련주 해가지고는 우리가 당장 들어가기보다는 저점에 있을 때뭐 예타면제 관련해서는 꾸준히 뉴스가 그쵸. 나오는 만큼 저점에 있을 때 한 3개월에서 6개월 텀을 가지고 이제 접근을 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네. 그러면은 이제 종목을 한번 고려 시멘트를 한번 볼까요? 네, 시멘트 관련주 중에서는 네. 저희가 먼저 고려 시멘트 차트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려 시멘트. 네, 지금 대부분 말씀해 주신 종목들이 대장주급이죠. 네, 대장주죠. 네. 딱 한 종목만 꼽으라고 말씀을 주시면 그냥 한 종목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죠. 게 왜냐하면 이런 누가 먼저 날은 갈지 몰라요. 예, 몰라요. 네네. 그래서 대충 이제 제가 세 종목 정도 꼽아서 봤습니다. 네네, 볼게요. 지금 보시면은 이제 고려 시멘트가 차트 괜찮아 보여요. 네네. 그리고 지금 저는 이제 단기적으로는요. 지금 자리에서 진입을 하신다면은 단기적으로 뭐 3,600원 정도 왔을 때 10% 이상 그래도 차익이 나오잖아요. 그죠? 네. 처음에 3,400원, 3,600원의 분할로 이렇게 매도를 하시는 접근을 하시고 고려 시멘트가 시멘트 회사 중에서는 나쁘지 않다. 좋은 평가를 받고 있고 네. 저는 장기적으로는 뭐 한 4,000원 정도도 이제 가주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어떤 종목이든 간에 저는 무조건 매수가 대응을 하라고 말씀을 드려요. 수익이 나다가 매수가 좀 떨어지면 전략 매도를 하고 지나 보면은 그게 나중에 파란불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쵸. 파란불에 다시 재차 2번, 3번 잡으셔도 되니까 우리가 333 전법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참고를 하셔가지고 잡으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예, 말씀드렸듯이 한 번 더 언급을 해드리면은 네. 예, 3,400원 그리고 3,750원, 예, 4,000원 이렇게 나눠서 분할 매도를 하셔라. 그리고 올라갔을 때 내려오면은 전략 매도를 하시고 네네. 밑에서 잡는다고 생각하셔라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떤 종목이죠? 예, 특수건설 한번 볼까요? 특수건설. 아까 차트 잠깐 언급은 해주셨는데. 네, 특수건설 같은 경우는 네. 이제 여러 차례 파동이 나왔어요. 파동이 나왔고 이 종목이 보시다시피 뭐 급등이 나오고 뭐 이런 종목은 아니에요. 네. 이렇게 가끔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윗골이 길게 달면서 이렇게 파동을 보여주는데 지금은 뭐 오늘 좀 움직여주는 모습이 보였는데 오늘 파동 그렇게 큰 파동은 아니었고요.
특수건설. 네, 특수건설. 특수 제가 잠깐 착각을 했네요. KT 서브마린 볼게요. KT 서브마린. 네, KT 서브마린. 예, KT 서브마린. 네. 예, KT 서브마린도 우리가 뭐 예타 면적 관련주로도 예, 언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네. 오늘도 급등이 나왔는데 9% 급등이 나왔어요. 근데 이제 뭐 지금은 4%에 머무르고 있고요. 이 종목은 조금 뭐 2,900원 정도 이렇게 2,900 이탈 안 하면 네. 홀딩하고 계시다가 워낙 이제 뭐 시장이 안 좋으면서 꾸준히 조금씩 빠졌어요. 네, 빠진 부분인데 뭐 한 3,500원 이상 나왔을 때 한번 예, 뭐 대응을 하셔라 말씀을 드리고 싶고 더 간다면 한 4,000원 이상 정도. 네네. 이제 이 사이에 제가 매도를 한번 여러 차례 해드렸는데 네네. 이쯤에서 진입해서 여기까지 꾸준히 조금 야금야금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쪽에 받아들이고 또 이쪽에서 못 파신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많이 하락해는 2,500원까지도 내려왔는데 네. 그래도 지금 자리 괜찮아 보이고 지금 박스권에서 움직이고 있고 네. 하락세도 이제 진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2,900원 정도 2,900 이탈 안 하면은 그냥 홀딩 네. 하고 계시다가 예, 한 3,500원, 4,000원 정도에서 한번 1차, 2차 대응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예, 그리고 또 보광산업 한번 보실까요? 보강산업. 네, 보광산업. 네, 보광산업도 지금 자리에서 이제 그냥 제자리 뛰기 하고 있어요. 네네. 제자리 뛰기 하고 있는데 이 종목은 일단 지금 자리에서 매수를 한번 하시면요. 한 4,500원 정도 한번 보세요. 네네. 4,500원 정도. 그리고 이 종목은 차트를 보다시피 이게 급등이 한번 나오고 난 뒤에 아주 많이 밀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급등 나면 바로 뭐 하루 2, 3일 정도 지켜보고 네. 매도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또 다른 종목을 언급을 네. 해드리면 전 또 궁금했던 게 보강산업과 같이 움직이는 홈센터 홀딩스도 있잖아요. 네, 그것도 홈센터도 한번 보면 같이 좋을 것 보실까요? 같네요. 예, 홈센터도 좀 홈센터가 훨씬 더 예, 보건산업보다는 그렇게 막 차트가 막 급락이 나오고 급등락이 있는 그런 종목은 아닌 것 같아요. 네네. 오히려 그런데 이런 종목이 좀 재미가 없습니다. 그래요? 재미가 없어요. 많이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지금 박스권에 있는데 뭐 이렇게 박스권에서 움직이다가 한번 이렇게 반등이 나올 때 예, 한번 튀어주면 그럴 때 이제 매도를 한다고 접근을 하시고 네. 예,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보강산업이 훨씬 더 그냥 예, 수익 내고 나오기에는 조금 더 좋아 괜찮다. 보인다. 예, 네. 그렇게 보이고요. 제가 이제 수급적인 거는 아직까지 살펴보지를 못해가지고 네네. 예, 거기까지는 말씀 못 드리겠네요. 그리고 철강주로는 포스코. 저는 포스코 지금 사실 포스코 힘들잖아요. 그쵸. 그런데 이제 지금 접근을 하시면 괜찮아 보입니다. 저는 지금 자리에서 네. 매수를 하셨다가 예, 한 뭐 23만 원 정도에서 1차 매도를 하시면 어떨까 싶어요. 네네. 23만 원 거의 뭐 10%는 안 되지만 예, 그렇게 하시고 또 24만 원 정도 네. 이렇게 대응하시면 좋은데 이미 많이 하락을 했어요. 그쵸. 하락이 크고 또 그런데 지금은 이제 워낙 이제 바닥 국면이고 또 바닥에서 횡보하는 국면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아니지만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조금 더 상승 여지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종목들 보시고요. 우리가 또 바이오 관련해 가지고 또 뉴스가 또 있었잖아요. 네네네. 그 뉴스도 한번 살펴볼게요. 네. 바이오 관련한 뉴스들도 한번 살펴볼게요. 예, 제가 언급해드린 뉴스를 한번 보시면 네네. 사실 바이오주가 아주 이번에는 진짜 바이오주 관련해 가지고 나쁜 소식이 많았잖아요. 많이 힘들었죠. 코롱 네네. 티슈진 같은 경우는 뭐 이제 1차적으로 그 상장 폐지 결정이 됐죠. 났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뭐 신라젠 팩스아베 그리고 뭐 우리 HLB 네. 리보세나빕 그리고 이런 종목들 때문에 투심이 일단 너무나 이제 악화됐어요. 사라졌어요. 네네. 예, 사라졌고 그런데 이제 며칠 동안 이렇게 헬릭 스미스 다음 달에 임상 3상 결과가 있잖아요. 그런 발표를 앞두고 조금 그 기준점으로 인해서 지금이 바이오 시장이 좀 낙폭 과대 구간이다. 바닥 국면이기 때문에 지금 괜찮은 종목들을 좀 매수를 해도 네네. 된다. 사실 한미약품도 이제
지금 자리 괜찮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요. 한미약 우리가 이제 바이오 그러면 한미약품이잖아요. 그렇죠. 한미약품도 굉장히 많이 빠졌죠.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매수를 하셨다가 네. 좀 상승 나왔을 때 10% 정도 파동 나왔을 때 이제 매도를 하시는 것도 괜찮으실 것 같고 바이오주는 근데 이제 당장 뭐 일주, 2주 단기로 접근은 하지 그쵸. 마시고요. 네. 만약에 오늘 뭐 어떤 종목을 만약 헬릭스미스나 뭐 올릭스나 이런 종목을 매수를 하셨어요. 그러면은 이제 단기적으로는 매수가 대응을 하시고 장기적으로는 한 6개월 정도 보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네. 지금이 이제 9월 이제 시작하죠. 그쵸. 이제 그러면은 한 6개월 정도 내년 봄쯤. 내년 봄까지 그 사이에는 분명히 파동이 나올 거라고 네네네. 생각을 해요. 그래서 헬릭스미스는 다음 달 그리고 우리가 헬릭스미스 말고도 메지움도 우리가 임상 3상 발표가 그쵸. 11월에 있잖아요. 미뤄졌죠. 네, 그래 11월에 있는데 이 두 회사의 그런 악재가 나오지 않는다면 네네. 바이오 투심이 살아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또 바이오주들 이제 공매도를 워낙 많이 공매도가 셌잖아요. 근데 그 공매도도 이렇게 줄어들고 있고 대차 잔고도 이제 줄어들고 있고 그래서 이런 것도 참고를 하셔서 바이오주도 좀 바닥에 있는 것들 한 3개월, 6개월 단위로 잡아가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관련주로 해서는 제가 뭐 헬릭스미스 다음 네네. 달 그 당뇨병성 신경병증 결과를 앞두고 있잖아요. 임상 네. 3상 결과 앞두고 있는데 이 헬릭스미스를 한번 볼게요. 헬릭스미스가 헬릭스미스 주가 흐름 한번 볼게요. 네, 사실 지금 자리는 좀 저는 이날 많이 와줬다고 생각을 해요. 네네. 그래서 저 한 18만 원 생각을 했는데 지금 조금 약간 오버슈팅이 났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그런데도 뭐 잘 가지고 있죠. 잘 가지고 있고 지금 뭐 17만 원은 지지를 해줄 거라고 생각해요. 네네. 그래서 17만 원 정도에 온다면은 한 번 더 매수를 해서 한 19만 원 정도에 매도하는 그 단기적으로 네. 그리고 장기적으로 잡으시려면요. 시장이 이제 폭락했을 때 이럴 때 그럴 조금 때. 다시 잡아가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네네. 그리고 또 올릭스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올릭스. 제 올릭스 같은 경우는 며칠 전에 제가 매수를 했어요. 네네. 이때 매수를 해서 이날 바로 매도를 시켜드렸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워낙 낙폭 과대 구간이고 또 지금 자리에서 이제 기술적인 반등으로 인해서 한 4만 원까지는 가줄 것이다 네네. 이렇게 본 거죠. 그런데 4만 원을 뚫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오늘장 마감을 보시고 마감이 얼마 하는지 보시고 네. 뭐 한 또 3만 5천 원 정도 이렇게 내려가면은 또 다시 근처에서 매수를 또 한번 해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3만 5천 원 정도에서 매수를 하시고 좀 길게 보셔라. 이 물량은 이제 단기적으로 이제 바닥에서 차익 실현하는 바닥에서 매수를 하신 분들이 차익 실현하는 구간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요거는 좀 장기적으로 한 4만 5천 원 그리고 5만 원, 6만 원 정도 이렇게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정유진 전문가님과 함께 정부의 투자 예산 확충에 따른 SOC 산업에 관한 종목들 그리고 바이오주에 대해서도 함께 조금 짚어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정유진 전문가께 감사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생방송으로 진행된 주식인사이드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자, 미중 무역 분쟁의 휴전 조짐에 따라서 다시 시장이 좀 실마리를 찾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추후 흐름들 잘 살펴보시면서 시장 대응하셔야겠습니다. 저는 잠시 후 이어지는 오감만족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